편도염과 인후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. 마치 감기 걸린 것처럼 이제 열도 좀 나고 뭐 으스스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목이 좀 아파요. 뭐 꿀꺽 삼키면 목이 아프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목소리도 잘 안 나오기도 하고 한 번쯤은 다 겪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이제 인후염을 제일 먼저 의심하게 됩니다. 일단은 인후라는 거는 인두랑 후두를 말해요. 두 가지를 인후라고 하는데 인두는 요 비강부터 시작해서 좀 식도 쪽으로 내려가는 요 길목을 이제 인두라고 하고요.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기도 합니다. 위치에 따라서 뭐 크게 의미는 없고요. 그리고 후두는 요 성대 쪽이 있는 요쪽 기관지로 들어가기 전에 그 공간을 이제 후두라고 합니다. 요게 염증이 한 군데 생기면은 염증이 주변으로 다 퍼지면서 같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그냥 인후염이라고 부르고요. 인두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인두염이 오게 되면 이렇게 입을 벌려버리는 이쪽이 안쪽에 목젖 뒤쪽이 빨갛게 부어버려요. 이제 이럴 때 인두염이라고 하고요. 후두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보이진 않고 이제 이렇게 꺾여져 있는 이런 카메라 같은 걸로 보면 보이는데요. 이제 이게 정상적인 성대예요. 근데 이런 데가 좀 부어있고 두터워져 있고 이러면 이제 후두염이라고 합니다. 심하면은 성대가 부어있는 거기 때문에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. 만약에 인두염이 생긴다면은 뭐가 넘어갈 때마다 이쪽에 쓸리면서 아프겠죠. 그래서 이제 뭐 먹을 때 아프다 이런 식으로 호소하실 수가 있습니다. 다음에 편도염이 있어요. 일단은 편도염이란 건 편도에 염증이 생긴 건데 편도는 이제 이렇게 조그맣게 튀어나와 있는 면역기관이에요. 이제 이쪽에 구개편도, 인두편도, 설편도 이런 식으로 나눠서 부르기도 하고요. 입을 딱 벌렸을 때 이런데 양 사이드나 요 위치나 이런데 조금씩 보이는 걸 편도라고 합니다. 자, 근데 만약에 편도에 염증이 생기면은 얘들이 빨갛게 부어버려요.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돼 있는 건데 여기 보면은 좀 부어있죠? 빨갛게 좀 더 돼 있고요. 이제 이럴 때 편도염이구나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. 일단은 이런 인후염이 단계별로 증상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초기에는 거의 감기 비슷해요. 감기 비슷한데 목에 약간 뭐 낀 것 같이 이물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건조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가벼운 기침을 하기도 하고요. 이게 진행이 되면은 계속 기침하고 목 아프고 하다 보니까 두통이 좀 같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입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고 설태가 두텁게 낀다든지 아니면 목이 가버린다든지 혹은 목을 뭐 넘길 때, 뭐 음식 먹을 때 이럴 때마다 통증이 심하게 느껴진다든지 그게 후기로 가게 되면요 이제 목이 좀 많이 마르고 목에 건조감이 좀 심해져요. 그리고 좀 간질거리기도 하고요. 그러면서 기침하기도 하고 목소리가 쉬기도 하고 계속 쉬다 보면 좀 성량이 좀 감소해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증상이 진행이 되고요. 감기랑 비슷해요. 우리 감기 걸리면은 한 1, 2주 뒤면은 저절로 낫잖아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1, 2주 정도 지나면은 요까지 갔다가 점점 회복이 됩니다. 다음 편도인데요. 편도염은 아이들이 더 많이 걸리는 질환 중에 하나예요. 이 편도가 하는 역할이 3세 이전에는 그 면역 능력을 여기서 더 많이 쓰게 돼 있어요. 근데 이제 3세 이후에는 면역학적 역할이 감소하면서 이제 크게 좀 감소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일단은 처음에 입이나 코를 통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많이 침범하잖아요. 얘들이 1차 방어선 역할이에요. 1차적으로 얘들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. 그리고 면역계가 전체적으로 성장하고 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. 근데 만약에 반복적으로 염증이 생기면은 염증이 생길 때마다 애들이 부을 거잖아요. 회복되기 전에 붓고 회복되기 전에 붓고 하다 보면은 좀 커질 수가 있겠죠. 너무 커지다 보면은 이제 잠잘 때 숨을 잘 못 쉬어한다든지 구취가 심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편도가 너무 비대해져서 애가 잠을 잘 때 숨을 잘 못 쉬어요. 너무 불편해요. 또는 편도염 증상이 너무 심해요. 이럴 때는 편도를 절제하는 수술을 고려하기도 하죠. 장단점이 있어요. 수술이라는 게. 장점은요. 수면 무호흡을 막아줄 수 있고요. 증상을. 그리고 반복적인 편도염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어요. 편도를 잘라내버렸으니까 그렇겠죠. 단점은 얘들이 1차 방어선이라고 했잖아요. 기관지나 폐 감염의 확률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. 1차 방어선을 걷어내버렸으니까 직접적으로 기관지나 폐가 더 감염을 잘 받을 수 있겠죠. 그리고 잘라낸 수술하고 나서 출혈 반응이 좀 지속돼서 입에서 피맛이 계속 난다고 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. 장단점을 잘 따져가지고 하시는 게 좋겠고요.
일단은 감기 증상이랑 비슷하니까 우리 감기도 내 몸 컨디션 잘 관리하면 쉽게 낫기도 하잖아요. 마찬가지예요. 따뜻한 소금물로 가글 해주면서 인두를 좀 세척해주는 게 도움되고요.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자꾸 씻어줘가지고 이런 게 전염 안 되고 내가 좀 바이러스 감염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,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온수 샤워 같은 거 해주는 거 도움되고요. 호흡기 스팀을 맡아가지고 여기를 건조하지 않게 관리하는 게 좋고요. 또 충분하게 휴식해주면 더 빨리 낫겠죠. 일단은 한의학에서는 이런 병들을 정기와 사기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요. 이제 정기라는 거는 인체의 회복력을 뜻합니다. 사기라는 거는 병의 기운을 뜻하는 거고요. 내 인체 회복력이 병의 기운을 이길 힘이 있다면은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. 근데 만약에 면역력이나 회복력이 너무 떨어지면은 병을 더 자주 얻게 될 거고, 병이 한 번 걸리면 더 길게 유지가 되겠죠. 그래서 항상 이 정기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고요. 한의학에서는 그래서 그 전기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한약을 쓰기도 하고, 또는 침으로 이런 목의 통증들을 되게 효과적으로 빨리 가라앉힐 수 있어요. 그런 침 치료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.